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 느닷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친윤 중 친윤이라 불리는 윤핵관이라는 자들의 비리와 불법들, 이어지는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국정농단 사태까지 저는 분명 누군가가 검찰의 캐비넷을 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부터 검찰은 다른 줄로 갈아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대선에는 누굴 밀겠다고 결정한 걸까요? 저는 단번에 이 뒷배가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곧 불어닥칠 명태균 게이트의 국힘당 내 잠룡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기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굴까요? 깐족거리던 검사 출신의 정치 초보가 정계로 다시 복귀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일들인데요. 여기에 김건희까지 날려버린 건 아마도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면은 이분들이 스탠스를 보면 구명로비 의혹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삼부토건을 막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그때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럼 공개한 뭐 스토리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분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까지 접근을 합니다. 에? 박정훈 대령한테 접근을 해요. 왜요? 그래가지고 김기현 변호사 말하는 건 다 사기니까 김기현 변호사 잘라라. 이런 얘기를 변호인에서 잘라라?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건데 그건 곁다리고 거기 나오는 3부 체크하고는 3부 그 토건이 아니고 골프입니다. 골프 3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 했었죠. 라고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박정훈 대령은 3부가 뭐 토건인지 골프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임성근에 관심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가서 골프는 3부다라고 그냥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오히려 재발절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두 분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내지 힘을 썼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얻는 이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 때 인연을 맺었던 이종호 씨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입니까? 아니면 본인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구현한 주체 중에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누가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가족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 김건희 여사라든가 삼부토건의 무슨 뭐 조씨 회장 일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종호 대표가 자기 친분을 수십 차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분들 연관이 있으니까 조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CB입니다. 전환사채. 예.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특히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다 발행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팝니다. 주가가 뜨면. 왜냐하면 주가가 떴는데 대주주 일가가 쉽게 팔지는 못해요. 대주주가 팔았다는 소문이 들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근데 CB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런 차명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팔고 그 사람들 차익을 사실 대주주 거니까 대주주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 전주들한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 흐름을 다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전환사채나 이런 혹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실현한 그 차익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한테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삼부토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차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실제로 이종호 씨는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뜨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금감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었던 해병대 단톡방에서도 이 삼부토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6월 JTBC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한 단톡방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이 모인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인데요. 이곳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있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들과 골프 약속을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는데요. 당시엔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날은 2023년 5월 14일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건설업체 삼부토건의 시세 조정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판단한 당시 삼부토건 대주주 등의 시세 차익은 무려 100억 원대인데요.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김건희를 만납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왜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한했는지, 또 김건희를 왜 만났는지도 의문투성이었는데요. 이제와 돌아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위한 보여주기 쇼였던 거죠.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건설사 삼부토건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떤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보면 22년에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영업이익이 700억, 780억 정도 손해가 났고 당기순이익은 110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회사는 아니죠? 네, 적자가 났네요. 예, 네. 예. 이때 당시에 약 거래량이 하루에 100만 주 정도였고, 그리고 금액은 주가는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삼부토건 얘기인데요. 5월 22일 날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완전히 칩니다. 문제는 5월 22일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 전에 그 다음 PPT 두 번째를 보면 5월 19일에 평소에 100만 주였던 거래량이 40배 늘어나가지고 4천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발표 5월 20일 날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는 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실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어떤지 몰라서 한번. 예. 그 주가 조작을 막는 것이 금융에 신뢰를 쌓는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판단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100만 주였던 곳이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것이 됐고, 그리고 발표는 며칠 뒤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의 금액처럼 평소에 100만 주, 그리고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됐습니다. 그 사이에 5,5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만으로 제가 뭐 판단을 하는 건 조금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뭐 시스템적으로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상 구례가 있으면 적발이 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후보자님,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봐야 그 될 민감성을 묻는 예. 겁니다. 예. 금융이 신뢰가 핵심이라는데 예. 그 금융의 수장이 이 부분을 보고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서 100만 주에서 4천만 주로 40배 뛸 때, 그리고 지금은 금액이 5,5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또 1,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집중 매집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집중해서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2일 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어떻게 19일 날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거래량이 생깁니까?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뭐 주가 이런 변동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그 현재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절차와 그거는 존중이라 그럴까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 이 사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 이 사안이 5월 14일에 멋진 해병이라는 카톡방 요즘 유명한 거 아시죠?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그 대표가 있는 멋진 해병, 이 방에서 5월 14일 날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5월 17일 날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연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삼부토건 임원진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회의차 폴란드를 방문할 때에도 동행했습니다. 며칠 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발표하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됐고 급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던 5월,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7월 5,000원대까지 뛰어오르는데요. 주가 조작 의심이 일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감원은 이 기간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사업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달 24일엔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일명 먹튀인 거죠. 야당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씨가 삼부 사건에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김건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느닷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윤석열 정권 핵심 실세인 장제원, 이철규의 비리와 불법 정황들. 여기에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어지며 검찰이 윤석열 캐비넷을 열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절묘한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정권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부터 줄을 잘 서라는 모종의 시그널일 텐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전 바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깐족깐족하는 그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여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놀랍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못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판단을 돕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냐. 보통 주식을 싸게 사서, 많이 사전에 사서 단시간에 호재를 쏟아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고점 또는 고점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예. 주가 조작이 그래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싸게 미리 사야 된다. 그래야 선행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갖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가 조작 세력은 해당 주식을 폭등시킬 수 있도록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개미들이 일제히 해당 주식을 사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휘스를 울립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자, 이제 사! 라고 하는 휘스를 울리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면 대주주는 실은 상속이 어렵거나 세금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이런 호재 우리 없어요 라고 하는 반대 공시를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나한테도 좋은 호재다 그러면 호재 공시를 합니다. 주가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주주나 경영진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입국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알고 계시나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하향 저가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거래량이 단시간에 집중됐죠. 그래프 올라간 거 보세요. 5배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1,000원대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순식간에, 거래량 밑에 보시죠? 거래량 폭증한 거 보시죠? 엄청나게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자, 의심되죠? 삼부토건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2023년을 보면은요, 주가 폭등이 시작되는 시기, 23년 5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서 재건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 만나서 대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5월 22일과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업계 컨퍼런스 하는데 삼부토건 함께하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재건사업 추진에 정점을 찍습니다. 주가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공시나 호재 공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입국딱 한 겁니다. 당연히 대주주나 회사 대표도 공범이거나 방조한 겁니다. 당시 삼부토건 대표자 정모 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사실 동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는 삼부토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봤는데요. 기업 규모로 재계 77위, 부채 비율 400%,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연속 적자, 해외 사업 부분 전체 사업의 0.06%, 그리고 해외 사업 부분 공시 내용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재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같이 폴란드 갔을 때 이런 업체가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간 업체들 어느 곳이냐?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여기랑 삼부가 해외 업체, 해외 사업 부분 청산하려고 하는 삼부가 여기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삼부 체크하고 멋쟁 해병 단톡방. 충분히 주가 조작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이건 실제로 정부가
정부와 외교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거나 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주가 조작의 4가지 전제 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게이트인데요. 첫 번째,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 관여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게 된 거죠? 몰랐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죠? 거기 여러 건설 회사가 같이 가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삼부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아셨죠? 아까 몰랐다고 해서요. 예, 자,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 명령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주가 조작의 4가지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대 공시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시 동기, 대학 동기가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조사 명령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좀 더 조사 명령 못 하시겠어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융은 신뢰라면서요.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소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 명령 하겠다는 말씀도 못 하십니까?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